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주 동안 체인지라는 그러한 주제 아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연구하시고 또 새롭게 깨달으신 그런 개념들을 사역의 현장에 어떻게 적용해서 사역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위해서 한 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한 주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이 변화라는 스트래티직 플래닝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또 깨달음 같은 거를 나누는 것으로 한번 강의를 오늘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신학교 우리 플러 신학대학원에서 제가 이제 리더십을 전공하고 저는 그 전에는 목회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목회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제가 공부를 하고 또 목회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를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리더십을 전공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목회 쪽이 아니라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로 인도해 주시고 지금 이제 학위를 마치고 20년째 지금 신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월드미션 대학교라고 우리 코리아타운에 있는 한인 신학교에서 지난 20년 동안 풀타임으로 티칭하고 행정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개인적으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그 학교가 이제 창립한 지 한 30주년 정도 된 학교인데 상당히 기반을 잘 잡고 잘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런 좋은 학교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그 학교, 우리 학교를 마치고 그 학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작은 학교니까 제가 또 행정도 계속 해왔습니다. 이제 행정을 하면서 그 학교가 미국 그 대학교 인가협의체에 가입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ABH라는 그러한 미국 기독교 성경대학교 연합회라는 그 단체라든지요, 또 TREX라는 또 인가단체, 그리고 마지막 이제 ATS,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 신학대학원 연합체에 가입하는 일까지 그렇게 하면서 미국 그 교육 행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교육을 전공했다든지 교육 행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닌데 제가 리더십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하면서 또 일을 하다 보니까 미국의 교육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체험적으로, 그냥 어떤 공부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제가 일을 하면서 배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가단체에 인가받는 일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미국의 뭐 인가단체에 대해서 제가 뭐 전체 이렇게 설명할 그러한 시점은 아니지만은 좀 제가 한국에서 계신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인가받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좀 한국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비슷한 것도 많이 있지만은 좀 다른데 한국은 좀 정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감사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인가를 준다면은 미국은 상당히 좀 민주적인 시스템이라서 정부 주도라기보다는 학교와 학교들이 서로 퀄리티를 점검하고 또 그래서 그 패컬티들이 직접 와서 감사를 하고 서로 인가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좀 민주적으로 자생적인 단체입니다. 물론 이제 그러한 자생적인 단체 중에서 정부의 인가를 받고 미국 정부의 문교부의 그 인정을 받는 그런 인가 단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가 단체들은 미국 문교부에서 인가를 해주는 연방정부 산하의 인가 단체들입니다. 그 인가 과정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주로 학교가 스스로 자기네들의 그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그 연구하는 것을 셀프 스타디라고 하는데 셀프 스타디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학교가 자기네의 어떤 미션이 무엇인지, 또 자기네의 어떤 교육 목표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설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인가단체가 설정해 놓은 어떤 그 스탠다드 기준들에 얼마나 잘 맞춰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래서 학교의 교수진이라든지요, 이사진이라든지요, 이사회라든지, 또 도서관, 또 프로그램들, 또 학생 서비스, 뭐 이런 전 분야에 대해서 학교가 자기네들이 지향하고 있는 교육 미션, 교육 목표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 분야에 있어서 그 인가단체가 규정해 놓은 어떤 좋은 교육을 위한 스탠다드, 기준들에 얼마나 맞고 있는지를 스스로 자가 평가를 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셀프 스타디의 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전 교육 평가인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그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인가 단체 기준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보다 중요한 것은 그 학교가 지향하고 있는 교육 목표를, 또 프로그램 목표들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 그 툴을 통해서 평가를 스스로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웃컴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어떤 막연한 목표가 얼마나 성취됐나, 그냥 목표를 정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육의 효과가 이루어졌는지를 다각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어세스를 하는데, 그 어세스를 하는 것도 학교가 자기네들이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또 그것의 툴을 디벨로퍼해서 그 학교가 지향하고 있는 교육을 잘 이루고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어세스를 하도록 하는 그 어세스먼트 플래닝과 그 어세스먼트 다큐먼트가 두 번째 인가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제 세 번째 것은 이제 그 아까 인가단체 기준에 따라서 학교가 얼마나 잘 맞춰서 하고 있는가, 그런 것과 학교가 끊임없이 어세스먼트를 하는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 학교의 롱텀 플래닝, 스트래티직 플래닝을 세워서 학교가 뭐 누가 뭐라고 하기 이전에 끊임없이 자기네 자신에 대해서 연구하고 평가해서 그 평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 장기 계획에 맞게 그 버짓도 운영하고, 또 퍼스널도 세우고 해서 장기 5개년 혹은 10개년 계획을, 롱텀 플래닝을 세우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체크해가면서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미국의 인가단체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을 기준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이것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대학원 박사과정의 학생들이 스스로 연구 목적을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리서치를 하고, 또 리서치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사역과 또 자기의 어떤 일의 현장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훈련받듯이, 바로 그러한 훈련을 시키는 것이 인가의 어떤 기준입니다. 그래서 인가의 기준에서 그 세 가지 다큐먼트를 할 수 있는, 스스로 자기네 어떤 교육의 질을 평가하고, 특별히 그 결과의 관점으로서 어세스먼트를 해서 학교의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베이스로 한 결정을 내리고, 특별히 롱텀으로 플래닝을 하고, 그것을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 미국 인가단체의 어떤 평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인가를 받으면은 5년에 혹은 10년에 한 번씩 와서 스스로 어세스하고 플래닝하는 것을 하고 있는지를 와서 점검해주는 그런 식으로 미국의 인가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개인적으로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세스를, 늘 평가를, 자가 평가를 하고, 또 계획을 세우되 장기적인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네 미션과 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그 어세스한 것과, 또 롱텀 비전을 세워서 그것을 향해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전략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그러한
것을 이 조직이 체질화되게 그렇게 하는 그런 훈련을 개인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체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체인지라는 것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사실 모든 조직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화를 또 우리가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효과적인 리더십 또 효과적인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변화를 해나가되 정말로 데이터를 베이스로 우리 그 그 변화를 할 때에 그냥 지도자의 그냥 그 심정에 따라서 주먹구구식이라든지요 아니면 그때그때 그냥 기분에 따라서 변화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고 어떤 부분에서 잘하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그 데이터 그 프로야구 감독들도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전략을 짜는 감독이 있고 또 자기의 직관에 의해서 전략을 짜는 감독도 있는데 결국에는 데이터를 베이스로 하는 그런 데이터 야구가 결국에는 승리하게 돼 있고요. 심지어는 직관으로 인해서 자기 감에 의존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그거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서 감에 의지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타율이 좋은 선수를 쓰잖아요. 승률이 좋은 투수를 쓰는 거고, 그것을 좀 더 데이터 야구에 충실한 분들이 보면은 이제 좌투수에 강한 또 타자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투수에 따라서 좌투수냐 우투수냐에 따라서 그 타자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쓰는 그러한 철저한 데이터 야구를 하는 그러한 감독들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어떤 일을 전략적으로 결정할 때에 이 바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늘 데이터를 스스로 자가 평가를 하고 그런 평가를 바탕으로 한 계획을 세운다는 거. 저는 사실 그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이 참 필요한데 일반 세상에서의 어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보다 교회를 우리가 운영하면서 교회에서는 별로 데이터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에 대해서도 그냥 설교자의 어떤 자기의 생각에 의지하기보다는 정말로 어떤 설교를 듣는 분들한테 그분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설교의 어떤 부분이 변화되기를 원하는지 또 설교가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설교를 개발시켜 나간다면은 굉장히 사역을 하는데 효과적인 그런 사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어떤 그 피드백이라든지 어떤 서베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을 거의 교회에서는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그러한 교회 운영 또 지도력이 좀 아쉬운 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어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디시전 메이킹 혹은 체인지를 우리 교회 사역에서도 쓸 수 있다면 거기서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피드백들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교회 사역이 보다 효과적이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그 피드백을 하고 어세스먼트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발전해 나가는 어떤 그러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런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스트래티직 플래닝, 전략적인 계획이죠. 사실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것을 깨닫고 배웠는데 사실 이제 경영학에도 들어가 보면 이 전략적인 그 경영, 전략적 그 플래닝, 스트래티직 플래닝에 대한 것이 이런 경영 MBA 프로그램에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경험 먼저 해보고 그런 이론을 접하게 되었지만은 어떤 조직을 운영할 때에 자기네들의 미션과 또 코어 밸류를 분명하게 하고 또 비전을 세우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그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대해서 버짓과 퍼스널을 운영하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계획이 이 경영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인가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전략적인 경영 기법을 우리 교육기관의 고등교육기관의 운영에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 전략적인 경영 또 거기에 대해서 경험을 하면서 그 이후로 제가 계속 그 어세스먼트 교육 평가와 또 스트래티지 플래닝, 롱텀 플래닝, 전략적인 운영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니까, 사실 이제 그 미국에서 우리 교육 행정가들 컨퍼런스를 한다든지 그런데 가면은 저는 주로 그 세션 강의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고등교육기관에서 이 하이어 에듀케이션에서 전략적인 플래닝과 경영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러한 이제 부분적인 세미나들,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버짓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버짓을 세울 때 전략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버짓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전략적인 그러한 플래닝 계획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이렇게 해나갈 때에 그 돈이 굉장히 사실은 문제, 돈이 없다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캐피탈 그런 좀 모금이라든지요, 그것을 캐피탈 캠페인도 하고 그러는데, 과연 그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그 캐피탈, 그 자본이라는 것이 꼭 돈만인가? 그래서 제가 어디서 들었던 파이브 캐피탈이라는, 캐피탈이 꼭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전략적인 이런 큰 계획을 세우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뿐만 아니라 다른 예를 들어서 전문 지식과 같은 그런 날리지 같은 것도 하나의 캐피탈이 될 수가 있고, 또 사람들과 맺고 있는 네트워킹,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들, 휴먼 리소스가 또 캐피탈이 될 수 있고, 뭐 그러한 좋은 강의를 듣고 우린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거 하려고 그러면 돈을 더 어디서 있어야지 하지, 그런 마인드에서 조금 더 변화된 생각을 뭐 갖게 된다든지요. 그런 세미나도 개인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고요. 또 그 외에도 제가 이제 어떤 이런 분야에 관한 어떤 책을 읽는다든지 또 어떠한 그런 개념을 접하게 된다든지,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그 AI라는 그러한 띠오리를 접하게 됐는데, 그 AI도 제가 접하게 된 것은 교육 그 컨설팅 기관에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AI라 그러면 요새는 그 인공지능으로 좀 유명한 단어이지만은 제가 쓰는 이제 AI라는 이 단어는 Appreciative Inquiry라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이렇게 이끌 때에 변화라고 그 생각을 하면 항상 우리가 네거티브한 입장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고 또 우리 교회에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잘못된 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의 관점에서 어프로치를 하기 때문에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항상 네거티브한 관점에서 우리는 뭐가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고쳐야 돼, 고쳐야 되는데 잘 안 고쳐져,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AI 띠오리를 말하는 분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변화를 하고 우리의 조직을 더 강화할 때에 우리의 그 weakness, 단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장점에 초점을 두라는 것이죠. 못하는 것에 돈을 더 써서 그것을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이미 잘하고 있고 우리의 장점인 것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그래서 그것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서 아주 그것에 탁월한 우리는 조직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그 장점 포커스된 변화 이론이 바로 AI 띠오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이제 디테일하게 많은 것들이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포지티브한 그런 사고 방식이라든지 또 나의 장점, 또 우리 조직의 장점을 바로 잘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그 이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개인의 삶의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적용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변화를 할 때에 자꾸 부족한 점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고 우리의 장점을 최대한 장점화해서 정말 그 분야에 있어서 정말로 탁월한 그러한 개인 혹은 조직이 되도록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 가야 한다. 그것이 전 AI 띠어리가 얘기하는 근본적인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개인의 차원에서는 나의 장점이 무엇일까? 또 우리 조직의 차원에서는 우리의 조직이 정말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연구하고 그것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계획과 그런 플래닝이 필요하겠죠. 뭐 제가 작게 한두 가지 예를 들었지만은 전 그 외에도 이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할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제가 그렇게 책을 통해서 또 어떤 그러한 인가의 그 변화에 대해서 체험하고 공부하는 것들이 전 이번 강의를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클링턴 교수님의 그 프레임워크를 쓰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아마 조금씩 이렇게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또 쉐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강의는 제가 하나의 말을 인용하면서 강의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인데요. 그분이 그렇게 했습니다. insanity, 그러니까 미친 거, 제정신이 아닌 거. insanity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and expecting different results.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서 and expecting different results.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거. 이거 미친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른 결과를 내려면은 하던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를 해서 크리에이티브하게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해야지 새로운 결과가 나오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이분의 얘기로 하면은 미친 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른 일들을 시도하고 변화를 시도하는 것. 그래서 이 변화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강조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강의를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